예, 시장의 신호들, 시그널 체크하고 또 전략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PWM 서울FC 황유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뭐 늘 사실 핑계를 찾기 마련이죠. 오르면 오른 요인들을 찾고 떨어지면 떨어진 요인들을 갖다 붙입니다. 물론 어제 홍콩 인구보유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네.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충격적으로 밀린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제 목요일이죠. 미국 시장 사실 상승 좋았고 예. 그 아침에 우리나라 장 개시하기 전에 이제 인권법 서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어제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었다가 네. 다시 회복하는 듯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하루 종일 사실 밀리는 모습, 뭐 그렇게 특별하게 반등도 없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현재 16일 연속 순매도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MSCI 지수 이슈도 있었지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좀 마무리 MSCI 관련해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왔었고 네. 그리고 화요일 날 종가 기준이었지만 뭐 지난번에도 지난 뭐 5월인가도 그랬지만 추가적으로 며칠은 더 나온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홍콩 인권법 사태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아람코 상장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슈도 같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외국인들이 우리는 뭐 정확한 명분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서 좀 하락을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좀 팩트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16일 연속 매도에는 뭐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지금 거의 바닥에서 이제 내년을 이제 성장으로 돌아서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건 다시 채워낼 걸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지수는 외국인들이 만들고 종목의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예.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진정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타이밍에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를 어떻게 뭐 시간대별로 쪼개서 봐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사이즈에 따라서 그 하락폭이 딱 정확히 일치를 했거든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 영향권에 이제 거의 완벽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10억이었던 대주주 요건이 이제 10억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건이 더 강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은 계속적으로 매물 압력이 좀 나올 거고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매물 압력을 굳이 올려서 살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주식은 이제 시장가로 사야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개인들이 팔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외국이나 기관들은 아래서 그냥 물량만 받쳐서 그냥 기다리는 정도. 그렇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옆으로 횡보나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인데 12월 달 전략은 계속적으로 한번 아침에 아침 시초가 아침에서 9시에서 10시 사이가 이제 가장 거래량도 많고 타격도 좋을 때 그때 뭐 매도를 하고 다음에 또 종가에 또 담아서 이러한 좀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시던가 또는 계속 통계적으로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12월 중순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락 그 사이에서 저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2월 달은 이제 올해 한 해 했던 거 좀 되돌아보시면서 좀 정리하시고 12월 중순부터 조금씩 주식을 내년에 뭐 업종이 개선될 걸로 보이는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러 업종들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뭐 이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번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그 스케줄을 따른다면 12월에 조금 흔들릴 때 매수해서 차라리 뭐 1월에 좀 올라올 때 팔고 그렇죠. 1월에 네, 계절 효과가 네. 분명히 이제 강세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1월 중소형주, 뭐 1월 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미국도 그렇더군요. 우리도 그렇고 이제 연말에 이제 미국은 이제 세금 감면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우리도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도가 나와서요. 구조적입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또 다행스러운 건 뭐 그렇게 팔았는데도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뭐 외국인이 3조씩 순매도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 지수 100포인트, 200포인트 밀렸을걸요. 그렇죠. 그런 거 네. 비하면 뭐 그렇죠. 네. 덜 밀립니다. 예. 섹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분야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쪽이 이 오프라인 유통입니다. 네. 뭐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정말 죽쓰고 있는데요. 뭐 이마트도 그렇고 뭐 롯데 쇼핑도 그렇고 또 뭐 하이마트도 다 그런데요. 어제 보면은 뭐 신세계나 롯데 쇼핑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뭐 롯데 쇼핑도 그렇고 뭔가 좀 변화, 구조 조정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거든요. 예, 변화가 좀 보입니까? 일단은 사실 뭐 오프라인 매장 잘 안 된다는 거 네. 요즘 잘 다들 아실 거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처음으로 적자도 그렇죠. 냈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들였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뭐 계속 사실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경기가 좋다라는 말 사실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계속적으로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고 그나마 이전 이마트나 이런 이제 그 대형 마트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선식품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대형 마트에서 신선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다. 배달업체가 아무리 쫓아봐도. 근데 이제는 올 여름, 올 초부터 확실히 판경이 바뀌었죠. 예. 신선식품까지 배달하고 이제 있으니까. 신선식품까지 새벽 배송 통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런 부분들에서 타격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이 돼서 이제 편의점에서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나마 이제 주가에서는 다행인 거는 이제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바닥을 좀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보면 이런 뉴스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심각하다고 할 때가 사실 주가가 바닥인 측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 한 달 전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도 동반을 했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올해보다는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여줄 수 있지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의점 얘기 잠깐 해볼까요? 편의점 얘기 지금 우리나라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BJF 리테일하고 이제 GS 리테일이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딱 실적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 통합 구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고정비를 좀 낮추면서 이제 가격이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점포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일단은 그 예상치 대비 컨센서스 대비 좀 실적이 안 좋게 하면서 BJF 리테일은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롱숏을 운용하는 롱숏 전략들을 운용하는 이제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종목을 넣고 페어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네. GS 리테일은 롱이고 이제 BJF 리테일 이제 공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들 치기 딱 좋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 이제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더 올해보다는 좀 실적도 좋아지고 점퍼수도 늘어나는 그런 컨센서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에 유통업체들이 살아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편의점업체 살아나는 부분들이 살아난다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돈을 쓴다고 하고 또 이제 소비가 늘어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GDP에서 한 60% 이상이 소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GDP도 좋아지고 이제 숫자도 좋아지면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내년 개선되는 모습들, 굳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워낙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유통업종들도 뭐 추세를 잡고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주 그다음에 네.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도 좀 봤고요. 그러게요. 잠깐 그 롱숏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흐름이 짧아지고 또 네. 이제 한국형 헤지펀드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롱숏을 많이 하니까요. 참 괴롭습니다. 예전에 이제 롱숏을 하면 예를 들면 뭐 업종 간에 네. 이 업종을 사고 저 업종을 판다든지 뭐 한국 주식을 사고 판다 그게 네. 아니라 요즘 뭐 같은 업종 내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편의점이 좋으면 다 같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될 놈이 있으면 걔를 밀어주고 팔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네. 투자자들이 정말 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매도라는 네. 제도가 뭐 미국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있긴 한데 한국에서만 이 공매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화가 되는 게 전체 한국 시장 대비 공매도의 그 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이게 효율성을 조금 촉진시키는 제도가 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수급을 좀 약간 교란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국 시장이 점점 이제 선진 시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뭔가 좀 대차 거래라든가 공매도 또는 뭐 최근에 이제 제도에 좀 이제 미완비로 나오는 뭐 차익 공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 교란이 좀 있고 있는 무차익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점차 이제 한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좀 많이 해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예. 네.
건설주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정부가 지금 워낙 건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건설주들이 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뭐 일부 이제 외국에서의 프로젝트 이런 데 하는 회사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 말고 국내 건설은 안 좋은데요. 최근에 SOC 관련해서 토목 관련주들, 특별히 중소형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우원 개발, 터널 공사 이런 업체들은 주가 급등했다고 하는군요. 예, 건설업종 가운데서 SOC 토목 섹터 주목해볼 만한 이유가 됩니까? 내년에 이제 총선이 그러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4년 또는 이제 5년에 한번 대선이 오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 이거를 노리고만 이것만 준비하시는 분도 제 주변에는 있을 정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축제라는 표현까지도 많이 쓰시는데 네. 왜냐하면 일단은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그 이슈로 인해서 사실 등락이 엄청나게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대선 이제 총선이든 대선이든 간에 좀 약간 그 전에는 인맥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이다가 네. 이제 각 주자들이 확정이 되고 어디 이제 그 해당 지역구에 예상됐던 사람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책주들 의지 네. 움직이는 거고 제 기억으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옛날 오세훈 서울시장 때 네. 자전거 관련 주식들 서울에 자전거 도로를 엄청나게 깔면서 또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들이 그때 한창 열풍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제 생각으로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이런 자전거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그렇죠, 네. 그린 뭐 이코노미라 그랬나요? 엄청나게 그렇죠. 네. 올랐죠. 네. 그리고 자전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네. 새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예. 그랬고 지금 토목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번 정부에서 당연히 또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려면 당연히 이제 SOC 투자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테마주라고 치부하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은 주식이 아니야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 수익률도 사실 아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여전히 그 정책주들 특히 이제 파급 효과가 큰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관심을 가지고 수혜가 될 만한 것들은 찾아서 바이앤홀드를 쭉 끌고 가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몇 배가 올랐네, 10배가 올랐네라고 했을 때 그 10배를 다 수익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까운 찬스들, 뭐 수급이나 거래량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딩할 찬스들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내년에 또 새로운 증시에 또 새로운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총선주 쪽으로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다른 뭐 테마가 좋아도 다른 섹터들 특히 뭐 반도체 가장 이런 테마주가 이런 좀 약간 난립을 하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게 우리나라 IT 주식들이거든요. 남북 경협주 때도 그랬고 제약바이오 때도 그랬고 네. 뭐 이런 테마가 나오면 시장에 자금이 한정된 자금 안에서 자금이 쏠리면 그 기존에 있었던 주식을 팔아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IT 주식들은 이럴 때는 또 좀 한번 조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SOC 토목 쪽에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업체들 보면 건설 쪽에서 아실 만한 이제 업체들인데 조금 규모는 적고 그런데 보면 뭐 주가가 벌써 뭐 60% 40% 그렇죠? 많이 올라 네. 있군요. 네. 사실은 뭐 정치인 인맥 관련주 되도 않는 뭐 정확히도 알 수도 그렇죠. 없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네, 사돈의 그렇습니다. 팔촌까지 뭐 같은 네. 학교를 나더라 카더라 이렇게 해서 오르는 네. 것보다는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실련이 있네.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예. 인맥주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인맥이 형성됐다가 주가가 올랐다가 네. 그날 밤에 갑자기 난 저 사람이랑 관련 없습니다라는 뭐 그런 네. 뉴스나 기사가 나오면 또 그 다음날 또 급락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그러게요.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네. 정책은 어쨌든 그게 정책이 뭐 지켜지지 않더라도 일단 총선 전까지는 기본 쭉 사업이 있고, 사업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허무맹랑한 것들도 아니고 그러게요. 실제로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차라리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쪽으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가가 또 뭐 저평가돼 있었고 사람들이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금들이 그런 거를 찾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네, 몰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네. 몇 가지 섹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황 팀장님 주목하시는 섹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최근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성과가 좋았던 게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일단은 내년에 전망 자료치들을 보면 내년에 일단은 신흥국들도 돌아설 거다. 달러 약세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신흥국 통화들이 올라오고 신흥국도 경기 개선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보면 기아차가 사실 상당한 효과를 좀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현대차에서도 나오는 뭐 현대차 최근에 나온 그랜저라던가 기아차의 K5들이 좀 생각보다 시장에서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시스 라인이 이제 판매 네트워크가 이제 다 완성이 됐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오는 이제 SUV라던가 이제 그 제네시스 기존 라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관련 부품 주식들 뭐 만도라던가 현대, 위아, 모비스 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에 옛날 이제 한전 부지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완공할 수 있는 이제 그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보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좀 뭔가 막혀있던 뭔가 답답함이 해소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자동차 업종도 한번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배당주 투자들을 찾아서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이제 12월 달 말에 이제 배당락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미국 자료들도 그렇고 보면 배당 수익률이 12월 달에 들어서 좋은 주식들은 배당 성향이 많이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좋다라기보다는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배당 수익률이 역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예, 배당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배당 수익률이 많아봤자 4에서 5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 주가 손실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을 더 많이 손실 보는 경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회사에 현금이 많고 수익이 많이 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골라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동나비엔이라든가 겨울 관련 주식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 말씀하신 거 꽤 관심 가네요. 당장 뭐 이번 주가 아닐지라도 네. 큰 흐름으로 결국은 이제 현대차는 이제 뉴 현대죠. 정의선호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있는 자금으로 새로운 업체들도 이제 합종연행 M&A도 많이 하고요. 그런 뉴스들이 아마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LG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LG도 지금 구강모 체제에서 이제 뉴 LG로 가거든요. 네. 여러 변화를 좀 주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LG그룹 전반이나 혹시 LG그룹 가운데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있어요? 저도 LG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LG 같은 경우에 상속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그게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삼성보다 더 빨리 했던 게 자동차 이제 전기차 이제 내장재 네. 예, 그쪽 사업이었었거든요. 그 이제 전기차로 간다는 거는 이제 자동차가 내연 기관에서 하나의 엄청나게 큰 전자제품처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엔진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가전에서 이제 그나마 LG 그룹이 삼성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가전 쪽인데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좀 더 특화를 하게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PCB 사업도 접는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하다 보면 계속 사업 효율화를 하다 보면 LG 그룹주도 이제는 조금 이제 좀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OLED 쪽에서는 점점 이제 대형에서는 이제 OLED LG가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LGT도 급등한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일단 내년에 대한 신호탄일 수 있는 거죠. 이제 12월 달 들어가면 그동안 최근에 좋았던 부분들을 이제 좀 차익 실현이라든가 좀 쉬었다 갈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최근 한두 달간의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대형주들이 내년 주도주에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LG가 독해진다고 하니까요. 좋은 의미로 예, 네. 나쁜 짓하고 이렇게 착취하고 그러는 그 독해지는 거 말고요. 예, 경영에 대해서 좀 더 파이팅하면서 이렇게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런 점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이 3세들이 좀 뭔가 좀 변화를 이끌려고 네. 하는 거, 예, 네. 뭐 SK 채태원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보면 네. 우리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일겨 네, 부정적으로만 네. 볼 필요는 없고 네, 긍정적으로 가져도 될 네.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시그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PWM 서울FC 황유연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